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현재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 다수의 범죄 피해자에게 결코 좋은 법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선에서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변호사로서 이러한 입법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수경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2년도 법무부에서 최초로 시행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돕는 국선 변호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각 검찰청에서 이런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사들을 제공해서 수사 단계와 나중에 재판 단계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단계, 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단계부터 범죄 피해자, 일반 국민들을 돕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일선에서 변호사로서 이렇게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도우면서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입법의 변화,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현재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일선에서 생생하게 그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하여 왔습니다. 제가 일반 범죄 피해자를 도와왔던 2012년부터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까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시기에는 검사가 수사 종결권을 가졌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검사가 지휘하고 컨트롤하는 제도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경찰 신고나 또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면 우선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경찰은 검사의 지휘하에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 이때 경찰이 혐의가 있습니다, 혐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견으로 사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검찰은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서 이 사건을 법원에 보낼 것인지 기소 의견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검사가 하는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이 중요했는데 이제부터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하는 송치 의견이 중요해집니다. 혐의 있음, 혐의 없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검사는 이때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무언가를 좀 더 수사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안 수사권입니다. 왜 이런 보안 수사권을 주었는가? 그것은 이전에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법적인 전문가인 검사의 개입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수사를 받을 때 최종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눈으로 드러나는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검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피해자 조사가 검찰에서도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2021년 이후로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검찰이 아예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체감상 국선 변호사로서 제가 느꼈을 때는 검찰의 권한이 50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법에 존재하는 보안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조차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 범죄 피해자, 일반 국민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가장 일선에서 크게 느끼는 것은 수사의 지연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경찰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더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빨리 끝나는 문제도 지금은 전체 사건이 경찰에 있다가 검찰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최소한 검찰이 아주 간단한 수사,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기본적인 신분을 증명하는 증거 확보의 문제라던가 당사자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의 확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수사의 내용 등을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경찰에서 2달 정도 수사하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에서 2달 정도 수사를 하게 되는데, 보완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경찰로 이 사건이 가서 2달 플러스 알파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보완 수사 이후에 검찰로 가서 2달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것만으로 4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수사기간 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는 범죄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수사의 지연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형사법정의 증인으로 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사기관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어요. 또한 문제는 불송치 결정이 남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이후 두드러진 특징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의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게 써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문은 범죄 피해자가 받게 되면 이 결정문에 있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이의를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그런데 불송치 결정문의 이유가 큰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증거의 적시 없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일반 국민이 이 불송치 결정문을 보고 어떻게 이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예시로 들었던 사건인데, 이 수사권 조정 이후에 제가 받았던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자신이 말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수사 능력이 아니라 기본적 법률 소양이 있는 수사관이라면 당연히 이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국선 변호사인 제가 이것에 대한 이의를 하면서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추가로 수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였고 이의하였고, 이후 경찰이 이 결정을 뒤집어서 결국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단순히 민원인의 고소장에 쓰여 있는 그 죄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적합한 죄명과 법률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 과정에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수사는 단순히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범죄 피의자가 유죄라고 생각이 되면 형사재판에 세워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고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이렇게 단순하게 법률 문외한의 피해자의 주장에 단순한 OX 대답을 하는 식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형사법정에서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만 손해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무죄 판결문을 받아보고 난 이후에 내 사건을 어떻게 재고소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고,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조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조문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할 때 신속하게 확보할 증거에 대해서도 수사에서의 적정한 그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다면적으로 다각도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부실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만 더하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일반 국민들이 고소장에 쓴 그 내용과 죄명에 얽매이지 않고 그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서 가능한 모든 형사법적인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수사 단계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전에 검사가 했던 역할을 경찰 내에 누군가라도 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법률에 적용해서 변호사들에게 밀린다면 좋은 수사가 되기 어렵고 무죄 판결률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에 경찰에 고소장을 내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의 홍보 문구에 이러한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를 더 이상 적절하고 풍성하게 받을 수 없고 경찰이 내 사건을 알아서 잘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일반 국민은 이러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2021년 이후 많은 변호사들은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변호사로서는 고소대리 사건이 증가하고 수임 사건이 증가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좋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수사 권한을 분배하고 안배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입법적으로 도와야 하는데 2021년 수사권 조정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이 국민들 간에 팽배하면 이러한 수사 시스템은 입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이 되었을 때 법의 집행 과정에서 법이 현실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적절히 변경하고 수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후에 누가 이러한 사태를 책임지셨습니까?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그냥 변호사로서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던 시스템이 좀 더 국민에게는 유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경찰에 자기의 피해를 한번 호소할 수 있고 검찰에 자기의 피해를 두 번째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사 과정에서 1심과 2심을 거치는 듯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사의 속도도 검사가 전체적인 수사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범죄의 가해자인 피고인을 적절하게 몰아갈 수 있는지는 검사가 좀 더 형사재판에 필요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법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검찰에 이러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일선의 국민들의 수사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쏟아붓고 인적인 자원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경찰 내에 법률 전문가가 일선의 사건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지원하고 수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은 경찰 수사권, 경찰권이 과대하게 비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도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가 된다면 다양한 사건의 수사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유지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불송치 결정의 남발, 수사의 지연, 수사의 부실 문제도 아직은 입법적으로 수정되고 고칠 만한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 않는데 보안 수사권마저 폐지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권력의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일선 국민들에게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직접 적용하고 개입하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이러한 입법을 권력의 측면에서만 보시지 말고 일반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입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국민들에게 해가 되고 있지 않는지를 반성적으로 고찰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입법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이 법률이 국민에게 유리한가,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혹시 문제가 발생하였는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입법부로서는 진지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입법자, 그리고 정당이 자신이 만들었던 입법, 내가 만들었던 입법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정당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도우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법은 모든 국민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죄와 벌을 정하고 그리하여서 범죄 피해를 받는 국민이 없게끔, 범죄를 피해를 받은 국민이 있다면 그것이 정정당당하게 형사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국민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있을 법률입니다. 이것을 너무 권력의 측면에서만, 정치 다툼의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 일선 국민들이 이 법을 적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좀 더 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일선의 국민들의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